첫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전방 스프린트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이며, 피링고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역할이 분명한 공격수이며, 베크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공간 침투에 능하고, 쇠프너는 전진 패스와 압박 조율에 능하지만 토이어 카우프와 네겔레, 야네스 등 중원과 측면의 전력 공백이 있어 경기 운영에 있어 전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브레멘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의 팀이며, 둑시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 싸움에 능하며, 슈미트와 스타게는 이선에서의 세컨드볼 처리와 탈압박에 장점이 있고, 그러나 버크와 카보레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적인 롤을 맡을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스피드 싸움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술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득점보다는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흐름 속에서 상호간 결정력 부족이 맞물려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구도가 예상된다. 무승부에 최적화된 경기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역습 위주의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며, 아다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알리츠는 이선에서의 활동량과 측면 돌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만잠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지원에 기여하지만 필립, 베스테, 딩크치, 오그부스, 체레 등 중원과 측면 자원의 이탈은 공격 전개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의 넓은 활용과 이선 침투에 중점을 둔 전개를 시도한다. 에키티케는 돌파력과 슈팅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이며, 크나우프와 라르소는 양측면에서의 속도감을 살린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고, 하지만 카우앙 산투스, 디나 에빈베, 투타, 리스테시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체력 분배와 압박 유지력이 떨어진 상태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두 팀의 대결에서 전방 압박보다 실점 억제와 조직력 유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원과 수비 라인의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공격 전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마무리의 부재로 인해 무득점 흐름이 지속될 수 있고 무승부 가능성이 농후한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조직력을 우선하며 역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팀이며, 클로드 모리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한 최전방 자원이며, 쾌미르는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 조절과 압박 참여에 집중한다. 마이어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전환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에센데의 징계 결장과 더불어 볼프, 옌센, 뱅크스, 베리샤, 카바디 등 다수의 전력 이탈이 겹치며 전개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수비 집중도와 빠른 측면 전개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팀이며, 홀러바흐와 일리치는 활동량이 많고 전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며, 베네스는 이선에서 볼 조율과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고, 하지만 정우영, 스코프, 캠라인, 루시옹, 레이트, 일리치까지 부상 리스트가 길어지며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가 어렵고 측면 공간을 커버할 인원이 부족해진 상태다. 전방 결정력 부재와 부상 누적으로 인해 양팀 모두 수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제한적이며 유효 슈팅 숫자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네 번째 경기 마인츠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며, 버카르트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네벨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탈압박에 강점을 보인다. 이재성은 활동량과 압박에 기여도가 높은 이선 자원으로 측면에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코어, 젠트너, 옌치의 부상으로 인해 골문과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며,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텔라는 공간 침투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이며, 비르치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마무리 모두 안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안드리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후방 빌드업과 수비 전환 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나 벨로시앙, 에르모소, 테리어, 무키엘레, 사르코 등 수비와 이선 자원의 이탈로 인해 조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진 패스의 정확도 또한 낮아지는 상황이다.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큰 가운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전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 대비 위협적인 찬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며 무승부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다섯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 밀집과 빠른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며 클라인디엔스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오노라는 돌파력과 크로스 정확도로 측면 활로를 맞는다. 라이츠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유지에 기여하지만 니콜라스, 은구모, 보르게스 산체스, 프리드리히, 이타쿠라, 엘베디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의 대거 이탈은 전반적인 조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수비 라인의 대체 자원 경험 부족이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 역시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안정적 점유와 중거리 슈팅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비닌드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있는 스트라이커이며 카민스키와 게르하르트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탈압박을 통해 흐름을 지켜낸다. 그러나 보르나우, 스반베리, 브레거, 파레데스, 피셔, 엔젤리의 연쇄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 유지가 어렵고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진 상황이다. 조직력 약화와 공격 전개 흐름,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역습은 있지만 마무리는 부족하고 전개는 이어지지만 마무리 슈팅이 위협적이지 못하고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높은 저득점 경기다. 6번째 경기 장파울리 대 VFL 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넓은 측면 전개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여는 팀이며 시나니는 골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길라보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볼 배급의 핵심 역할을 한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역습 시 가담 능력이 돋보이지만 브루에르트, 체세이, 사드, 어빈, 센즈, 매츠 등 수비와 중원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라인 조정과 뒷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홈에서는 여전히 높은 압박과 속도 있는 전개를 통해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보움은 3-1-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와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마수라스와 베로는 공격 지역에서의 침투와 위치 선점이 뛰어난 자원이며 파슬락은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미드필더다. 그러나 시소코의 징계 결장과 호프만, 베로의 부상 이탈은 중원과 후방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체력 부담과 수비 전환 시 기동력 저하가 동반되고 있고 특히 중원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경우 전반적으로 하프라인을 넘는 흐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보움은 중원 조합이 흔들리고 후방 커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기동력과 결정력 모두 열세인 상태고 상파울리는 초반 압박과 속도 있는 전개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고 전방에서의 연계 마무리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홈 강세와 흐름, 장악력 모두 상파울리 쪽에 유리한 경기다.